안녕하세요,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테마 관련 코인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은 115개, 그리고 하락 중인 코인들 700여 개로 평소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월요일부터 좋지 않은 흐름이죠. 하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얘기를 해드렸었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한두 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걔네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해드렸었죠.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하락을 많이 해야 나중에 우리가 가져갈 수익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대응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체크할 코인들 메타버스 코인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메타버스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분류된 테마는 코인 리스트에 나와 있는 테마 분류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현재 분류된 코인은 총 9개의 코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델리시움, 모스코인, 디비전 이 정도가 되겠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GTX의 전체 차트입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 급등 나왔던 이슈가 되게 재밌는 이슈인데, GTX는 메타버스 제페토의 IP를 활용한 웹3 플랫폼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제페토 코인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이버에선 아니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혼동 있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비트마트, 빗썸, 바이빗, 코인캐치 이렇게 4군데에서 거래가 꽤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비중의 금액이 투자가 되면 안 되겠죠. 빗썸 차트로 보고 간단히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상장 이후 급락 나온 다음 이 자리에서부터 약 300%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고점 대비 현재론 마이너스 40%, 저가로는 마이너스 약 60% 가까이 하락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상장하고 죽고 슈팅 나온 다음 이 자리에서 고민한 다음 정 곧 뚫어주면 위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코인 시장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코인 시장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빗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주요 자리는 31원 자리고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38원부터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눌림 자리도 충분히 눌려주고 시간을 때워준다면 그때 도전을 할 수가 있지, 눌린 자리에서 바로 들어간 다음에 매수 들어가는 건 현명하지 않고 차후에 더 하락하는 자리를 노리는 게 현명한 매매겠죠. 두 번째 코인은 샤나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샤나 코인은 저도 좀 생소한 코인이에요. 전체 시세로 보면 약 135원 하던 게 지금은 18원까지 내려온 굉장히 미래가 어두운 코인이죠. 현재 이 차트 흐름만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나이 세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런 설명들은 전 개인적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차트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해당 코인이 인기가 있으면 가격적으로 방어가 잘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적으면 차트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선물 거래소 위주의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코인들은 메이저급 거래소에 최소 한 군데는 상장되어 있는 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죠. 만약 이런 코인들이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급등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큰 손실을 봤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에 대해서 접근은 위험하니까 행여나 이 코인을 알게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이 코인을 더 알아가신 다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비트겟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샤나에 대한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반등 나오고 추가 하락 쭉 나와주고 시세는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봉상으로 세력이 이 꼬리봉을 만들어 준 다음 개미들을 다 꼬셔놓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승은 앞전에 매집을 끝내고 나왔던 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이 나온 다음 현재 자리는 우리가 접근을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이렇게 쭉 한번 올려줬으니까 세력이 운전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내려온 자리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이 저점까지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무너지는 패턴들을
업비트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진 못하셨겠지만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몇 개 상패당했던 코인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패턴에 당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기준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엄청난 급등을 먹고 싶어서 이 코인 시장에 왔잖아요. 하지만 그 코인들 중에서도 상한 코인을 잘못 먹게 되면 이런 슈팅 5번 먹고 상한 코인 한 번 잘못 들어가서 여기서 봤던 이 수익을 한 번에 다 뱉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메이저 거래소 하나라도 상장을 해주고 차트의 흐름이 세력의 분출이 아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 금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에이리언 월드 코인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에이리언 월드,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코인이에요. 전체 차트를 보면 처음 들어볼 법한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9,000원 하던 코인이 지금 19원입니다. 말 다 한 거죠. 에이리언 월드는 메타버스 게임 에어리언 월드의 P2E 코인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가상세계 내 행성 탐험 미션 어쩌고저쩌고 그냥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죠. 예전에도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게임 내에서 특정 광물을 채굴을 해서 그거를 코인으로 바꾸는 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물을 쇠가 빠지게 채굴을 해도 막상 들어오는 건 몇백 원밖에 안 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은 되어 있어요.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하지만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코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빗썸에 들어가 있던 코인 무조건 안심한다고 매수하면 안 되고 대형 거래소에 있는 코인 마구잡이로 매수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아니 그럼 코나님 방금 얘기했던 샤나코인은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을 한 다음에 매수하라고 해놓고 그럼 이 코인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도 위험한데 한 군데로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만큼 위험하겠냐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포인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리언 월드 차트 보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무너진 차트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코인은 디비전 코인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디비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야, 진짜 속상해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 VR 콘텐츠 생태계로 가상현실 내에서 NFT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은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죠? 그나마 인기가 있고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에이리언 월드도 그렇고 디비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코인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코인이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유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최근엔 이 저점 대비해서 70%나 올라온 코인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코인을 물타기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상승 한번 나왔다고 이 바닥 지지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너무 무서운 코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하단 부근에서 100%만 올라가면 1대1로 물을 타게 됐을 때 바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가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하락을 맛봤을 거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하락을 맛봤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과거로 넘어가 보면 그런 희망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메이저급 코인이 아니라면 무리한 물타기는 금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코인은 알타바 코인입니다. 알타바 코인도 아쉽게 전체 시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한번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매집했던 세력들은 다 날아가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알타바는 명품 브랜드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실물 자산을 NFT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 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네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도 굉장히 미비하죠. 빗썸에서 거의 거래가 다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알타바 코인에도 너무 갑자기 무분별한 투자를 하시는 건 안 되겠죠. 그럼 빗썸 차트에 알타바 코인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 알트 반등장을 틈타서 저점 대비 약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진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던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매집했었던 그 세력들이 빨래질 한번 하고 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 델리슘입니다.
델리슘은 상장한 지 오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될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상에 자신의 가상 신원을 통해 게임 커뮤니티 미디어 플랫폼 어쩌고저쩌고 시나리오 즐기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AI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희망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빗썸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GI는 제가 얼마 전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위로 뚫고 올라오는 흐름보다 눌림이 나왔으니까 해당 구간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됐겠죠. 해당 구간에 매수 들어가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30%의 수익은 가져갔을 겁니다. 단기로 볼 때도 지금 이 우상향 채널 하단 부근에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조금 위험합니다. 매수를 들어가려면 지금 자리가 깨진 더 하단 부근 55에서 56원 사이 정도는 내려와야 매수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쭉 모아서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신 다음 해당 구간 내려오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분봉 상으로도 지금 당장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30분봉 상으로 64원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빠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바로 65원에 득달같이 달려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65원에 내려와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깨진 다음에 빠르게 회복했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두 군데 자리 오지 않는 이상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좋은 위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봉상으로도 위에가 많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무빙 잘 만들어주고 이 하단 부분 매집을 잘 해준다면 AI 테마를 끼고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코인이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해드렸던 그런 잡코인들 말고 차라리 이 코인에 대한 관심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 다음 모스코인입니다. 모스코인은 업비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코인이죠. 슈팅 맛집이잖아요. 21년도에 엄청난 상승 두방 보여주면서 인지도를 꽤 올린 코인이지만 지금 차트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기엔 조금은 어렵죠. 모스랜드는 현실과 가상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코인이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앞전에 봤었던 애들보다는 컨디션이 좋죠. 충격적인 사실이 업비트와 빗썸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모스코인 같은 경우엔 차트를 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주봉을 보겠습니다. 현재 모스코인 주봉 흐름상으로는 다른 코인들보다 차트는 좋아요. 그 말은 뭐냐? 업비트에서 살짝 아시죠?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의 큰 추세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100원에서 110원 사이까지 내려오는 거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선 바로 회복한다고 냅다 들어가다가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저점의 추세를 깨고 내려왔을 때에는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최소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주셔야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현재 우상향 채널 하단이라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다간 100원 아래 자리까지 구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조금은 예민하게 매매해 주시는 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제 메인 코인인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얘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길 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코인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샌드박스도 해당 구간에 엄청난 슈팅 보여주고 추세가 무너지고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당 슈팅이 나왔었던 그 시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메타버스 테마가 나중에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미 한번 시원하게 해 먹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코인들은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꽤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곳은 업비트죠.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거래하니까 업비트로 봐야 되겠죠. 이때 수익률을 보고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샌드박스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샌드박스 이런 자리에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매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시는 분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당연히 앞전에 얘기해드렸었던 그 코인들보다는 상태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코인을 맹신하고 무한 물타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일봉상으로 약 120%의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른 코인들 이 정도 차트 만들어주면 300%, 350%, 400%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이 정도 끌고 왔어도 상승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보더라도 지금 해당 구간에서는 이 자리에서 계속 매집했었던 그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좀 아쉬운 자리입니다. 현재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조금 어렵겠죠. 만약에 추가 하락 나왔을 때 약 550원 부근에서 반등분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가는 자리는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와줬던 애들은 이 상단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 악성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 하단 부근에서 시간을 좀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을 단축을 하려면 급락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가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400원 부근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면 돼요. 4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400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400 밑에 내려가더라도 좋은 기회라고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코인 들어가세요. 샌드박스에 1억을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이 하단 부근에 내려왔을 때 1억을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차라리 새로운 애 들어가서 이 1억이 계속 늘어나는 그 그림을 보셔야 물려있는 코인들도 차후에 다 수익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물려있는 코인 물 타가지고 얘가 플러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팔아버릴걸요? 끝까지 절대 못 버팁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진 못하지만 무조건 상승하는 부분들만 보면서 코인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돼요. 샌드박스를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에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계속 물타기를 하고 계시다면 물타기를 멈추시고 새로운 코인도 같이 매집을 해 나가시는 게 현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렸다고 이 샌드박스를 안 좋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접근의 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다양한 코인 접근을 해서 좋은 수익 나오면 저에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죠. 그 다음은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디센트럴 랜드도 아니다 다를까 한번 슈팅 보여주고 시세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디센트럴 랜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에 구현된 분산형 가상현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샌드박스와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선 인기가 많이 없고 해외 거래소 몇 군데에서 거래가 조금 더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앞전에 있었던 상장이 아예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코인들보단 이런 코인들이 그나마 조금 낫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는 코인 중에 하나여서 많이 걱정되진 않지만 디센트럴랜드도 샌드박스와 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추세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추세를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코인은 아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코인은 400원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기본 추세인 이 삼각수렴이 무너진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400원에서 반등 나오는 거 충분히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 코인이라는 거죠. 만약 이 부분의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 이 아래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시간 보내다가 딱 한번 모든 코인들이 움직일 때 그때 한번 크게 움직여주고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너무 무리하게 매수가 들어간다라든지 물려 계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물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9가지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좋은 타점들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하락장에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인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기존처럼 상승의 여력이 있고 타점을 잡고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닌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코인 시장에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영상이 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